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2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겠지?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다리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기 시작했죠. 급하게 병원에 온 할머니에게 뇌 촬영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었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 정말 멀쩡했는데요.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왔고 저녁에는 손자랑 놀아주기도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 9명은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박영희 할머니처럼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갑자기 온 걸까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뇌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혈관벽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죠.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뇌혈관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을 20살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음식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뇌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 20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분들을 볼 때였죠.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국내 뇌경색 환자가 매년 약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60대는 1000명 중 12명, 70대는 1000명 중 24명이 뇌경색을 경험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00명 중 80명이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혈관 상태입니다. 지난달 응급실에 오신 68세 이정수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정수 씨는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상하네. 팔이 왜 이러지? 처음엔 단순히 근육이 결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까지 어눌해지기 시작했죠. 급하게 병원에 온 이정수 씨의 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뇌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어제까지 정말 괜찮았는데 이정수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혈관을 자세히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점점 좁아지는 과정이 수년간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혈관이 조금씩 막히며 쌓여온 결과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점점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막히다가 결국 완전히 막히는 거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뇌가 워낙 똑똑해서 막힌 혈관 대신 다른 길로 혈액을 보내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우회로가 없을 때 그때 뇌경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김태호 씨입니다.
김태호 씨는 작년 봄에 저희 병원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김태호 씨의 증상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혈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7살이나 늙어 있었던 거죠. 뇌혈류량도 정상보다 20%나 부족했고요. 이대로 두면 언제 뇌경색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김태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김태호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 약만 먹고 살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 씨에게 특별한 식이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토마토와 포도,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과일로 혈관이 좋아질까요? 하지만 김태호 씨는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시고 점심에는 포도 15알,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씩 드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류량이 15%나 증가했어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줄 몰랐어요. 김태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박순자 씨 사례입니다. 박순자 씨는 경도 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18점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24점 이상인데 상당히 낮은 점수였죠? 선생님, 저 치매 오는 건 아니죠? 박순자 씨가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에게도 같은 과일 요법을 권했습니다. 특히 포도를 강조했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뇌세포를 보호하거든요. 박순자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포도 껍질째 드시고 토마토는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아서 드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지기능 점수가 18점에서 26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졌나요? 박순자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하나로도 뇌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약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환자분들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뇌혈관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특정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와의 전쟁이죠.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쇠가 녹쓰는 것처럼 혈관이 손상되는 거죠. 지난주에 만난 70세 장미경 씨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관이 나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담배와 술만이 혈관을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기름진 음식, 심지어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염증을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뇌혈관이 늙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무증상 단계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지만 아직 증상은 없어요. 우리 뇌가 똑똑해서 다른 길로 혈액을 보내거든요.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2단계는 보통 50대부터 시작됩니다.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정도예요. 2단계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치가 조금 높긴 한데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2단계 환자분들의 뇌 촬영을 해보면 이미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음은 2단계입니다. 자주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죠? 나이 탓인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미 뇌혈관의 30% 이상이 좁아진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건망증, 집중력 저하 같은 거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뇌경색과 치매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뇌세포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죠. 여기까지 오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혈관은 재생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혈관보다 회복 능력이 좋아요. 올바른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면 손상된 혈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열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정말 효과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저는 토마토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토마토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물질이죠.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던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주는 거죠.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위험이 55%나 낮았어요. 선생님, 그럼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거든요. 생토마토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지만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져요.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저는 포도를 젊음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치매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마치 뇌혈관 전담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랄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38%, 뇌경색 위험이 42%나 감소했어요. 선생님, 포도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아요. 지난달에 만난 63세 최영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포도 껍질이 너무 질겨서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영호 씨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은 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드시는 거예요. 냉동된 포도는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먹기 훨씬 쉬워집니다. 게다가 시원해서 간식으로도 좋고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혈관의 약사라고 부릅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산, 칼륨,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멕시코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보카도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뇌경색 위험이 22%나 낮았어요. 선생님,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다던데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아요. 하지만 좋은 지방이거든요.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살살 눌러봤을 때 조금 말랑한 정도가 딱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물렁하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돼요.
이 세 가지 음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요. 포도는 젊음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아보카도는 혈관 약사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챙겨줘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먼저 황금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하루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갈아서 드세요. 토마토 2개, 아보카도 반 개, 여기에 올리브오일 1숟가락을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맛이 어떨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맛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맛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맛이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 됩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좋지 않거든요. 점심에는 포도 15알과 함께 샐러드를 드세요. 야채는 뭘 넣든 상관없어요. 양상추, 오이, 당근 뭐든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드레싱이에요. 시판 드레싱보다는 올리브오일과 식초를 섞어서 만든 드레싱을 쓰세요. 지난주에 만난 67세 한정희 씨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포도를 매일 먹으면 당뇨 걱정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셔도 돼요. 블루베리에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저녁에는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밥 위에 올려 드세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을 때는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얼마나 볶아야 하나요? 토마토 껍질이 터지고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된 겁니다.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루 3번,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한 달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포도나 토마토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혈당이 많이 오르면 양을 줄이시고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보카도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보카도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셋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조리할 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토마토는 꼭 익혀서 드세요. 생토마토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포도는 꼭 껍질째 드세요. 귀찮다고 껍질을 벗기시면 가장 중요한 성분을 버리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너무 익기 전에 드세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조금 말랑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분들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십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거예요. 단,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음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뇌혈관을 정말 젊게 만들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을 마시고 15분 산책하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때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거든요. 물 2잔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을 온몸에 골고루 퍼뜨리는 거죠. 선생님,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꼭 산책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15분이면 충분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지난달에 만난 64세 김철수 씨는 이 원칙을 정말 잘 지키시더군요.
선생님,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철수 씨처럼 습관이 되면 하루가 더 활기차지실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입니다. 느린 걸음이 아니라 빠른 걸음이어야 해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조금 힘든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막혀있던 작은 혈관들도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또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촉진됩니다. 이걸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기존 혈관이 막혀도 우회로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걷기 운동을 해도 될까요? 무릎이 아프시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밤늦게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 햇빛을 많이 쬐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69세 이영숙 씨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했어요. 매일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더군요. 잠이 안 와서 계속 보게 돼요. 저는 이영숙 씨에게 수면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한 달 후 이영숙 씨는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드셨어요. 그 후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번째 원칙은 라면, 과자, 담배, 밤샘을 절대 금물로 하는 겁니다. 라면과 과자에는 트랜스지방과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경색 위험을 10배까지 높입니다. 밤샘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증시켜요. 한 번 밤을 새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가 2년씩 늙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간식은 뭘 먹어야 하나요?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단 3층을 올라가 보세요. 만약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3층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해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혈관 지킴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활성산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반드시 익혀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세요. 포도는 젊음 지킴이입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껍질째 하루 15알씩 드세요. 아보카도는 혈관 약사입니다.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챙겨줍니다. 하루 반 개씩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71세 박정옥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벌써 한 달째 실천하고 있는데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박정옥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증상을 늦출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습관과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의사로서 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반면에 올바른 음식과 생활습관은 다릅니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 자체를 제거해 줍니다. 새로운 혈관이 생기게도 도와주고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드시나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음식으로 혈관은 분명히 젊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66세 조명희 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과일로 정말 혈관이 좋아질까요? 하지만 석 달 후 재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6살이나 젊어졌습니다. 조명희 씨는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자,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꼭 3가지 과일을 담아 오세요.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이 젊어지는 첫날이 될 겁니다. 댓글이나 메모장에 내일부터 실천할 한 가지 약속을 써보세요. 토마토 주스 만들어 마시기, 포도 15알 껍질째 먹기, 아보카도 샐러드 만들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뇌혈관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